최근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야생동물까지 이 동물권을 보호하자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동물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물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네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를 좀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소위 갈비사자, 그 바람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청주로 온 지 한 1년 정도가 된 게 맞죠? 네. 맞아요. 지금 그 바람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바람이는 뭐 7년 동안 사실 독방에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작년에 좀 적응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같이 살던 이제 암사자랑도 투탁거리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네. 뭐 상처도 입어서 이제 뭐 치료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부터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만큼의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였더라고요. 영양 상태 같은 건 어떤가요? 영양 상태는 네 그때는 이제 뭐 갈비가 보였는데 네. 예, 뭐 20살이다 보니까 이제 노령 동물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해서 관절에 이제 무리가 안 가도록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화진 수의사님께서도 바람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었어요. 청주동물원도 그럼 직접 와보셨나요? 네. 아, 거의 한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아 정말요? 왔던 것 같은데. 광주에서 청주까지? 네. 이제 김종호 팀장님께 배우려고요. 아, 네. 아, 입가에 귀찮게 살짝 많이 해드렸습니다. 미소가 살짝.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모르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되게 시끌벅적하고 유원지 같은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대했다기보다는. 산속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적막하거든요. 그게 야생동물들한테는 정상적이고 편한 상태인데 그래서 참 조용하고 한적하고 이런 동물원도 있구나 했던 생각이 듭니다. 원래 시립동물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많은 관람객, 인기 이런 거였다고 보면은 청주동물원은 그동안 그런 역할을 많이 못 해왔죠. 왜냐면 관람객들이 좋아하는 먹이 주기, 체험 이런 것 오락적인 부분을 완전 포기했었거든요. 지금 관람객들은 달라진 것 같아요. 청주동물원이 바람이를 데리고 오면서 동물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분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원이 돼서 오히려 지금은 더 너무 많이 관람객이 늘은 것 같습니다. 뭐 바람이를 계기로 특히나 사실은 이제 성인 관람객층들이 많이 드셨어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오는 곳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지나면은 사실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런 자녀들과 오시는 약간 놀이공원 같았는데 지금은 바람이를 통해서 그 동물원에는 이제 동물들이 낳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물의 이제 생로병사를 이해하면서 그런 어떤 관람층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 동물원 수족관법이라는 게 지난해 말에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나 봐요. 동물복지, 동물원 역사에서 이 법이 개정된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물원이 생긴 지는 벌써 서울대공원이 시작인데 그 서울대공원 역사가 115년이나 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을 관리하는 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2016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동물원 관련된 법이 생겼고요. 그 법조차 그냥 동물원이 어디 몇 개나 있지? 에 관련된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동물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챙기는 법 자체는 지금 최근에 개정돼서 제대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정된 거니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지만 한 6년 동안 노력을 해오신 거잖아요. 개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때 딱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뭐 이렇게 개정될 때? 굉장히 기쁘셨겠네요. 기뻤죠. 굉장히 기뻤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연락 받았을 때.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황 선생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도 6년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물론 뭐 법이 됐을 때 굉장히 기쁘고 했지만 그동안 이제 그냥 그 돈벌이로 사실 운영된 것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무슨 뭐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든지 뭐 그런 개념이나 그런 철학 같은 것은 물론이고 무슨 먹이를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이 동물들을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복지랑 실제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평가가 필요하겠다, 감독 감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자료입니다. 국내 동물원에 114곳, 보유동물원 5,500종이 넘고요. 48,100여 마리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 동물원들도 이 동물원 수족관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떤 점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은 이제 허가제가 주요 골자인데요. 이 허가제는 동물원이 전문 검사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요. 검사관은 며칠 동안 동물원에 들어가서 동물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체크를 합니다. 영양은 충분히 공급받는지, 은신처는 있는지, 햇빛은 잘 받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서식 환경을 보고요. 그 외에도 특징적인 부분은 동물복지 증진 계획을 내게 돼 있어요. 그게 검사관에 의해서 충분하다고 입증이 됐을 때 그럴 때 동물원이 허가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은 개업을 해서 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등록만 하면 동물원 할 수 있었는데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도 전문 검사관이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이동동물원도 금지가 됐죠. 이동동물원도 금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동물원이 사실 폐해가 많아요. 이동되는 운반 과정에서 동물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고통을 받고 멀미하면 안 되니까 굶을채 이동했다가 새로운 공간에 가서 무시무시한 사람들한테 체험을 당해야 되는 그런 나쁜 동물 전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완전히 근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막 가서 아이들 보게 네. 하고 만지게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군요. 뭐 바람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체험 동물이었죠. 그래서 주말이면은 이제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닭꼬치를 이제 몇천 원에 사요. 뭐 거기에 이제 꼬챙이 넣어서 이제 체험을 하는 뭐 그런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구멍이 막혀 있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전에 좀 살짝 굶겨요. 일부러. 네. 그래야 이제 많이 팔리니까요. 근데 그 막힌 구멍을 보면서 이제는 정량을 먹을 수 있겠구나. 네. 체험과 상관없이. 그래서 좀 그런 안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동물 체험이 굉장히 유해한 이유는 뭐 단지 동물이 물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동물을 어떻게 만지고 어떤 동물을 만지고 이런 것보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체험을 안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동물원 데려가서 이 동물은 원래 사바나 살고 뭐 바닷속에 살고 실컷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동물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냐면은 제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사는 동물도 내가 원하면, 그리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내가 만져도 되는 대상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호기심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동물의 복지를 침해하고 관람이라고 하지만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동물원 생업이 끊기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나 더 문제는 거기 있는 동물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실내 동물원들이 늘 거라는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악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좀 다른 곳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공영동물원이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있는 동물들도 돌보기가 힘든데 또 추가로 새로운 맹수류, 특히 맹수류들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이미 다 내실이 차 있는 상태라. 실제로 폐업하면서 밖으로 버리는 사례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요새 유기동물보호소에 그런 이 동물원 동물들이 막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만 마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을 한 번에 마련한다는 건 그 인력과 예산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생스튜어를 최대한 많이 짓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차라리 편안하게 무지개 다리를 안락사도 솔직히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정서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락사는 사실 마지막으로 최후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안락사를 실시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결정을 어느 분이 할 것이며, 또 실제로 그거를 시행하는 수의사 입장에서도 아픈 애들 어떻게든 잘 돌보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거북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나서 복갑이 열린 거북이가 있었거든요. 그런 애나 아니면 앵무새인데 부리가 이렇게 부러져서 혼자 먹거나 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동물들. 그래도 저희 수술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둘 다 잘 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락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안락사 사실 굉장히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이슈인 것 같아요. 입에 닿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취급되기도 하는데, 이들의 자연적인 습성도 발현할 수 없고, 이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맞이할 매일 하루하루가 긴장과 공포와 불안과 무료함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삶밖에 우리가 제공할 수 없다면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우리가 단지 인간의 편의, 귀찮고 보낼 데 없고 이런 편의가 아니고 그 과정이 인도적이라면 이건 분명히 전반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도 한번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농장에 웅담 채취용 곰들이 있어요. 네네. 10년 전서부터 중성화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1000마리가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한 300마리 정도로 이제 줄었고요. 그래서
그 300마리는 지금 그 생수어리로 이제 옮길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실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그 수순을 조금 밟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성화로 이제 개체 수를 감소시킨 사례가 있는 거네요. 방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 번식이 안 되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연 감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컷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때 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더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시고 뭐 다팅 하면 많이 똑같아요. F표수가 아니라 신박인 거야? 좋아. 김종원 수의사님, 네. 그또 청주동물원에 또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저희가 이제 거점 동물원. 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제 거점 동물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네, 뭐 처음 유일. 받기는 했습니다. 네. 거점 동물원으로 이제 지정이 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국립동물원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거점동물원은 전국 단위에서 동물원에 필요한 일들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청주동물원은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간신히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고요. 다 같이 출동해서 다른 데 가서 저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쉬는 날이 없으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동물원에 있는 애들 치료하기도 바쁜 수의사분들이세요. 쉬는 날에는 나가서 봉사하고.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시면 그죠? 얼굴까지 얼굴 빨개지실 것 빨개지죠? 같아가지고 지금 목이 빨가신데 쭉 있으면 얼굴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다른 동물원도 계시기 때문에. 광주. 네. 광주 우치 동물원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2022년부터 원래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지자체다 보니까 그 한정된 인력으로 일을 늘리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굳이 우리 동물원에서 이걸 해야 돼? 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는 거고, 그 역할을 보시면 의료 지원과 뭐 교육, 그러니까 다른 동물원의 의료 지원, 교육, 또 정보전까지 이런 연구까지 같이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시설이나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그 능력, 전문성 이런 게 다 필요한 거라 좀 차근차근 저희도 좀 늦었지만 노력을 해서 청주동물원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주동물원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황주선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주동물원의 거점 동물원 지정 의미는? 전 세계 뭐 재물이 좋은 동물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야생동물한테 뭘 먹여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는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됨으로써 적어도 그 권역 내에 있는 동물원들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다 같이 모여서 좀 교육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이 돼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의 새 보금자리인 청주동물원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동물 복지와 종 보전을 위한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청주동물원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노쇠한 이제 동물들 그런 동물들이 많다고 해요. 우치동물원은 어때요? 저희도 노쇠한, 그러니까 노령 동물들이 네. 꽤 많아서 죽음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가 쉽지 않은 병에 걸린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우치동물원도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알고 싶어서 우치동물원의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동물원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있었던 애인데 보시면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먹는 양은 꽤 많은데 이게 살이 빠지고 네, 또 사실 치매 증상도 좀 있었고요. 아. 네. 전국에서 다 오셨네요. 네. 맛 지우지를 위해서 이제 천주에서 오셔서 삽관부터 다 도와주시고 네. 유선 쪽에 종양이 많이 있었고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아, 저렇게 일어나지- 그냥 떠난 거예요, 이제 그럼? 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도와주러 수의사분들 많이 오셨는데 근데 굉장히 안타까우셨겠어요? 네, 워낙 나이도 있고 종양이 의심도 되고 해서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어쨌든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래도 네,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생동물들은 사실 본능상 자기 어떤 질병이나 몸 상태를 숨겨요. 야생에서는 그게 유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기 발견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광주동물원처럼 뭐 호랑이를 이제 진짜 진단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인 파악을 한 다음에 다른 호랑이들 위해서는 이제 도움이 되겠죠. 동물원에 계신 수의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동물들 지내는 것도 보고 네. 다른 동물들 치료하는 것도 보고 뭐 네. 전국을 다 다니시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이제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서로 또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모아졌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동물한테 이제 도움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각 동물원에는 호랑이가 뭐 몇 마리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호랑이를 진료할지 말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보면은 각자 돌아가서 더 많은 호랑이의 진단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말 안 되더라도 고통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라도 이제 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동물원 진료 너무 어렵거든요. 이게 전문성이 굉장히 고도로 요구하고 오랜 동안 수련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가서 진료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그 일을 막 해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이제 원치 않게 다른 곳으로 또 근무를 가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발령이 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순환보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동물원 수의사들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동물원 수의사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 같아요. 계속 전문성을 키워서 제도적으로 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 수의사, 동물원 수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그 수의사분들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또 그게 결국에는 동물들에 대한 그 관심이나 동물 복지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열악했다고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동물권, 동물복지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동물원이라고 해도 다들 지금 어떤 정체성의 혼란들을 겪고 있거든요. 동물원이 근본적으로 가장 잔인한 이유는 야생동물인데 야생에서 살 수 없는 존재를 계속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 청주동물원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조금 앞으로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어디서 이렇게 사오거나 단지 보여줄 수 있는 동물을 증식시키기 위해 번식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고요. 그런 행위들을 지금 청주동에서 금지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많은 동물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콩을 심어도 새 알을 심고 내가 하나 먹고 하나는 새, 하나는 벌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벌레까지, 새까지 또는 이제 그런 자연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재된 착한 심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동물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 애니멀 프로텍션이라고요. 세계 동물 보호 기관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50개의 나라들을 조사를 해서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랭킹을 매겨요. A 등급부터 A, B, C, D, E, C, G까지요. 제도 부분이 G를 맞았어요. G는 뭐냐면 제일 나쁜 게 아니라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극적으로 또 우리나라 한국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쪽에서 이 한국은 좀 뭔가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걸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관련 연구 논문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지원해 주시고 특히 예산 지원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물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람들이 대부분 아프면 치료받고 싶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고 이런 게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고 눈을 보고 쳐다보면 정말 불쌍하게 생각되는 동물들이 많거든요. 힘들게 살고 있는 동물들이. 그래서 저는 동물원은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의 행복한 동물원. 자, 오늘 네 분과 함께 동물원 다이브 못다한 이야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물원이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곁에서 우리 사회에서 동물원이 어떤 존재로 자리 잡아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항상 제도와 정책을 바꿔나가잖아요. 동물들의 삶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원 다이브 못다한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